안녕하세요. 이기대 강사입니다. 협동조합 이해하기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이해하기는 협동조합의 역사, 가치, 철학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이 언제 제정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협동조합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협동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역사, 철학, 가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협동조합의 역사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84년에 우리 영국에 있는 로치데일에서 우리 협동조합이 최초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기에는 매우 열악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어떠한 투표의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고 삶도 녹록지 않았었는데요. 우리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필품을 구매함에 있어서도 밀가루를 산다고 했을 때 뭐 분필가루를 넣는다거나 어떠한 좋지 못한 생필품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들의 또 노동 자체가 제값을 인정받지 못하고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는 더 이상의 자본가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우리 생활에서의 어떤 협동조합 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시작이 우리 지금 현재의 우리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곤한 서민들이 우리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운동이 협동조합의 운동인데, 이 운동이 1884년 영국 로치데일 협동조합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로 설립된 협동조합은 영국에 있는 로치데일 협동조합입니다. 이들은 저임금의 노동자들이 28명이 모여서 1파운드씩 출자를 했고요. 이들이 모인 이유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사용되는 생필품만큼은 온전하게 구입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소비자들의 어떠한 결성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싸고 질 좋은 상품을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주자, 그리고 공급하고 판매함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자, 이런 형태로 우리의 협동조합의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 영국의 협동조합 운동의 근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의 현 시점에 이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1884년에 로치데일이 협동조합 운동이 시작되었고, 로치데일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요인으로는 최근 들어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6가지를 뽑아왔고요. 6가지 중에 제가 생각하는 2가지를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용고 배당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1인 1표라는 제도입니다. 우리 1884년 이 19세기에 우리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성공한 요인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존재하지만 이 2가지를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용고 배당은 말 뜻에서 알 수 있겠죠. 이용을 많이 한 사람에게 배당을 많이 주는, 잉여가 발생했을 때 우리 협동조합의 어떠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주는 게 이용고 배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5명 이상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로치데일 같은 경우에는 28명이었죠. 5명이 모였는데 모두가 최선을 다하면 좋지만 꼭 그 중에는 열심히 안 하는 한두 분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잉여가 발생했을 때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과 열심히 한 사람과의 구분 짓지 않고 동일하게 배당을 했을 경우에는 열심히 한 사람들이 협동조합의 참여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죠.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돈을 가져가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고 배당을 19세기에 로치데일가 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용고 배당의 가장 큰 효과는 무임승차를 막는 겁니다. 무임승차. 프리라이더라고 하죠. 열심히 하지 않아도 배당을 줘버리면 계속 열심히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협동조합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만큼의 어떤 이용한 만큼의 배당을 나눠줬을 때 나도 조금 더 참여를 해서 배당을 좀 더 받아야지, 이렇게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성공 요인은 1인 1표제라고 하는데요. 우리 협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이라고 하면 남녀노소 상관없고요.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1인 1표를 가져요. 당연한 게 아닐까라고 우리 승하신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로치될 시기는 언제이죠? 19세기라는 거죠. 19세기에는 안타깝게도 우리 여성들에게는 투표권이 있지 않았고요. 저임금의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희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로치델 협동조합은 조합원이라 하면 누구든 1인 1표를 갖는 어떤 민주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 로치델 협동조합이 도입을 했다는 거고요. 그 도입된 1인 1표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협동조합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로치델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 두 가지를 꼽아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동조합은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시장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 경제에 의해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지만, 이런 시장의 실패들이 점점 나타나게 되고요. 자본주의 사이에서. 그리고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정부에서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고 많은 기대를 했지만, 시장의 어떠한 실패의 부분을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데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 어떤 사각지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한계를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많은 연구자들과 많은 어떤 협동조합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민을 했던 거고요. 협동조합의 정의,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의 목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필요를 위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쯤 협동조합의 운동이 최근 들어서 다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실패와 그리고 정부의 한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 보는 게 어떨까? 우리의 필요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문제를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해 보자 라고 하는 운동이 최근 21세기에도 많이 움직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협동조합의 운동이 더 각광받게 된 이유는 2008년도 다 아실 거예요.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7년, 98년도에 IMF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때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정말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어떠한 세계 금융위기와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협동조합의 나라인 영국과 스페인, 이탈리아를 연구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통계가 나왔다는 겁니다.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이 영국의 GDP 성장은 마이너스이거나 정말 성장을 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우리 협동조합의 성장은 9.4%, 영국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협동조합의 성장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 하나 정도, 재계의 한 6, 7위 정도 되는 하나그룹 정도의 기업이 됩니다. 근데 이 몬드라곤에서는 단 한 명의 해고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융위기,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는 기업들이 도산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정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단 한 명의 해고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볼로냐라는 협동조합 도시는 인구가 40만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인데요. 인구의 50% 이상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고요.
그리고 이 나라의 이 세계 금융 위기 속에서 이 나라의 실업률을 봤을 때 이탈리아는 한 12% 정도까지 실업이 발생했지만 우리 볼로냐라는 도시의 실업은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협동조합의 최초로 시작되었던 영국과 그리고 몬드라곤 협동조합인 스페인 그리고 볼로냐라는 도시 우리 이탈리아라는 이 나라의 세 곳의 대표적인 협동조합의 나라인데요. 이런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 협동조합의 도시와 협동조합 그리고 협동조합의 나라의 성장은 위기 속에 매우 강하고 실업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조금 더 회복력을 갖는다라는 게 증명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우리의 많은 협동조합의 연구자들과 협동조합의 운동가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도 이 협동조합의 운동이 다시 본격적으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협동조합은 2011년 12월 29일 여야의 만장일치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12년도 12월 1일에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5명 이상이 모이면 만들 수 있는 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으로부터 5명 이상이 모이면 만들 수 있는 법인으로 협동조합이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 국제협동조합연맹 ICA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것들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동으로 소유된다고 합니다. 저도 주인이고 조합원이라고 하면 모두가 주인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남녀노소 상관없이 조합원이라면 1인 1표를 갖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체라는 겁니다. 협동조합은 어떠한 친목의 모임이 아니고 어떠한 동호회가 아니고요. 어떤 동창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협동조합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체라는 거 매우 중요한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게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는 필요와 욕구의 충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이게 협동조합의 정의입니다. 어렵나요? 그렇지 않죠.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떠한 법인을 만들까? 그때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을 만드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더 충족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와 필요와 욕구는 무엇일까? 정부나 시장에서 모든 걸 해결해 준다면 우리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데 누군가가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들지 않는 게 바람직한 거고요.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어떠한 참여를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협동조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은 결사체입니다. 결사체. 이건 뭐냐? 우리는 주식회사는 한 명이 만들 수 있는 법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법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인적 결사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ICA 그 협동조합의 정의에서도 보셨지만 사업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친목이라든지 계모임의 형태가 아니고 우리는 비즈니스를 함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우리는 사업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는 거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사업체이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적 결사체적인 성격과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어떠한 협동조합의 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협동조합은 쉽지 않다고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지 않을까? 비즈니스만 하기에는 또 결사 부분이 또 이렇게 미비할 수가 있고요. 결사만 하다 보면 우리의 비즈니스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법인 유지가 어려울 수 있고, 하지만 우리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법인이 우리는 협동조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7원칙을 우리 국제협동조합연맹 ICA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의 토대로 운영이 돼야 한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협동조합이 지속 가능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그 정체성의 선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7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라는 거고요. 우리 협동조합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유롭게 가입과 탈퇴가 이루어지는 조직의 특징을 갖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민주적으로 관리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참여. 우리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약정한 한 자 이상의 출자금을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율과 독립,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에게 교육과 정보 제공을 해야 되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6번째 원칙은 협동조합 간에 반드시 협동을 해야 하라는 거고요. 7번째 원칙은 우리는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는 법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한 또는 용역,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면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다라고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1호에서 명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동조합의 정의는 우리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정의를 제가 한번 설명드렸고요. 우리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여기 보신 것처럼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를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의 조직이라고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정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의 유형, 사업자 협동조합이냐, 소비자 협동조합이냐, 직원 협동조합이냐, 이런 협동조합의 유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의 유형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요. 조합원의 유형은 이렇게 5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산자, 생산자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 세 번째는 직원, 네 번째는 자원봉사자, 다섯 번째는 후원자. 이렇게 조합원의 유형은 5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자가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협동조합의 유형으로서 생산자 협동조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자들의 어떠한 권익 향상을 위해서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소비자들의 중심으로 만든 협동조합. 우리는 그러한 협동조합을 소비자 협동조합이라고 하고요. 나의 일자리로서 나는 참여하는 조합원이다. 직원으로 참여하는 이런 협동조합의 유형을 직원협동조합. 그리고 이 조합원의 유형이 5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 2가지 이상이 함께 있는 경우, 2가지 이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다중이의 관계자 협동조합이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협동조합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동조합의 유형은 생산자들과 사업자들의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업자 협동조합, 우리는 생산자 협동조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어떠한 지혜 향상과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해서 공동 구매나 어떤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모인 협동조합은 소비자 협동조합. 그리고 나의 일자리로서 조합을 소유하고 직접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은 직원협동조합. 그리고 2가지 이상의 조합원 유형이 함께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은 다중이의 관계자 협동조합이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은 필요에 전제된 사업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비자들은 예를 들어서 생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먹이고 싶은 어머니들이 소비자들이겠죠. 어머니들은 소비자들이 모여서 만든 필요가 무엇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우리의 이런 필요를 충족하고자 소비자들이 모여 만든 이런 생협이 존재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비자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건 캐나다에 있는 등산 장비를 판매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캐나다에는 이제 등산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등산을 하기 위한 어떠한 그 시민들이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장비 구입하는 걸 우리가 좀 양질의 어떠한 제품을 장비를 구입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 등산 장비를 소비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 우리 캐나다에 있는 사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봅니다. 명랑핫도그 보신 적 있으시죠? 명랑핫도그라는 어떠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업자 협동조합, 우리 명랑핫도그예요. 그리고 나는 직원으로서 어떠한 참여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운수업 같은 협동조합들이 대부분 직원으로서 내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시 협동조합이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직원 협동조합이 있고요. 필요는 나의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중이에는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협동조합은 필요에 의한 사업체이다. 필요가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체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질문인 거고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나 스스로 혼자 해결을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나 주식회사를 하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공동의 문제이고 공동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함께 해결해보고 싶다. 근데 5명 이상이 모여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 우리의 법인격인 협동조합을 만드는 걸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혼자 해결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혼자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 우리가 함께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고요. 공동의 절실함, 우리가 공동의 절실함을 가지고 있다면, 공동의 필요와 절실함이 있다면 함께 해결하자. 우리 함께 해결하는 건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협동조합이죠. 그래서 공동의 필요와 공동의 절실함이 있다면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협동조합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우리 수강하신 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곳이 협동조합인지 몰랐기 때문에 지나쳤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축구 명가인 바르셀로나라든지, 그리고 서울우유, 우리 TV 광고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키스트,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협동조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개별법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협동조합과의 이 부모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다수의 협동조합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한 협동조합은 개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고, 다음과 같이 8개의 협동조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의 사례는 동네빵네 협동조합 첫 번째를 설명드리고, 나머지 사례는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사례는 우리 생산자,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분들이 모여서 11명의 사업자분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
동네빵네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고요.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다. 이들은 왜 협동조합을 만들었을까? 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의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공동의 마케팅, 그리고 상품 개발, 그리고 공동 구매, 공동 판매의 주 목적으로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밀가루를 혼자 구입한다면 1kg에 10,000원을 주러 갑니다. 근데 11개의 제과점이 밀가루를 공동으로 20kg를 주문한다고 해요. 그러면 1kg에 9,000원에 우리가 밀가루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공동 구매함으로부터 단가를 낮추는 이런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협동조합으로서의 공동 구매의 목적으로 우리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 구매의 목적뿐만 아니라 공동의 판매, 공동의 브랜딩, 공동의 마케팅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고, 현재 열심히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인 동네빵네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의 필요는 무엇이었을까? 공동 구매, 공동 판매, 공동 구매함으로부터 구입 단가를 낮추고, 그러면 저렴한 가격에 빵을 판매할 수 있고, 우리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빵을 조금 더 값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필요를 우리는 충족하고자 11명의 제과점들의 사장들이 모여서 우리는 사업자 협동조합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 이해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역사, 철학, 가치, 그리고 협동조합의 유형과 조합원의 유형, 그리고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기본법이 언제 제정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협동조합의 정의이죠.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성된 자율적인 조직이다. 우리 협동조합의 정의를 꼭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